자, 오늘 플레이볼 게임 이세도 아이돌 이세계 아이돌 그쪽 그분들의 팬 게임인데 약간 스토리가 약간 추리하는 거나 막 그런 거다고 적혀 있어서 좀 약간 무서운 분위기긴 하지만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얼마 못하고 이제 잠깐 방송 좀 약간 띄엄띄엄 할 것 같긴 한데 한번 일단 플레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플레이를 좀 해보고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솔레이트 디아블로라는 팬 게임 이기네. 엄청 간지나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당신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저는 찬, 그냥 찬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당 와, 팬게임인데 진짜 너무 잘 만든 거 아니야? 본 게임은 오리지널 스토리를 포함한 이세계 아이돌 노베나 디아블로스의 2차 창작 팬게임. 와, 바다. 온 땅을 합쳐도 모자랄 정도로 넓고 인류의 손이 닿지 않을 정도로 깊은 곳. 나는 어릴 적부터 바다를 보는 걸 좋아했다. 그러나 바다를 볼 때면 아주 가끔 수평선으로부터 섬뜩한 감각이 찾아올 때가 있다. 저 새파란 물덩이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압박감이. 위협적으로 넘실거리는 파도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물의 덩어리가 나를 흔적도 없이 집어삼킬 거라는 불안감이.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어떤 선택에 관한 이야기이다. 죽음이 내 목을 조여올 때 싸늘한 바닷물이 차오르는 곳에서 단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이야기. 오우씨. 목소리가 좀 잘 들려야 될 텐데. 예, 유튜브 업로드하면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 좀 목소리를 키우고. 자, 아이솔레이트 디아블로스. 오, 일어나는 소리, 알람 소리, 찬들. 와, 아침이다. 시끄러운 알람 소리 덕에 잠이 깼다. 몸이 끔찍하게 무겁다. 어제 너무 마셨나? 남잔가? 한 손을 더듬어 핸드폰을 가져온다. 비몽사몽 졸린 눈으로 액정을 킨다. 아이폰이네? 메신저 알람을 대강 지우자 나타나는 날짜는 11월 30일. 오늘은 크루즈에 타는 날이다. 그래? 타는 날이구나.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해보자. 그때 나는 복학을 기다리는 평범한 사람이 지나지 않았다. 생산적인 걸 하기에는 지나치게 게으르지만 가만히 있자니 좀이 쑤시는 그런 복학생. 복학하면 공부를 해야겠지? 자격증도 따야 하고 학점도 관리해야 되고 좀 놀고 싶은데 크루즈나 타볼까? 바다를 좋아했던 나는 한 번쯤 유람선에 타보고 싶었고 지금 같은 여유는 다시 오지 않을 것만 같았다.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재밌게 보내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괜찮은 매물들은 고르던 내게 거짓말처럼 찬스가 찾아왔으니 응? 크루즈 초도항해가 158달러? 태평양을 횡단하는 초호화 크루즈선의 티켓이 고작 158달러. 잘못 보았을까 싶어 새로 고침해봐도 가격은 똑같다. 수상한데? 이거 새우잡이 배인 거 아니야? 사기 상품이라고 생각해 무시할까 하다가 혹시나 해서 검색해보았다. 놀랍게도 유람선 회사는 진짜였다. 대기업인 왁사에서 새롭게 투자하는 여행사의 아심찬 프로젝트다. 책상을 톡톡 두드리면서 고민한다. 아무리 찾아봐도 허위 매물은 아닌 것 같다. 158달러? 왜 이렇게 싸지? 설마 긴장한 직원이 영을 하나 빼먹기라도 한 걸까? 오히려 어처구니 없으니까 더 그렇듯하게 느껴져. 생각해보니 그렇다.
인간은 실수하는 동물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실수라면 고치기 전에 빨리 사는 게 답이지. 여차하면 환불을 요청하면 될 것이다. 대기업 여행사니 실수에 대한 보상은 확실하게 해주겠지. 최소한 내가 손해볼 일은 없다. 가벼운 마음으로 구매를 클릭했다. 그리고 나는 정확히 50초 뒤에 티켓 가격이 30배도 넘게 오르는 걸 보면서 내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운이 좋았다 진짜로. 팬 서비스. 그리고 그 티켓을 사용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거 뭐야? 딱 봐도 구세군님 그 십자가인데? 숙취야. 친구들이랑 진탕 마신 탓에 늦잠을 자버렸다. 짐을 미리 싸둬서 왕정이다. 기껏 싸게 사놓고 크루즈를 놓쳤다면 속이 꽤 쓰렸겠지? 다행히 출항 시간을 어기진 않았네. 근데 줄이 왜 이리 안 줄어? 택시에서 내리며 허겁지겁 뛸 각오를 했지만 승선 줄이 아직 한참이다. 뭐 늦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빠뜨린 건 없나 한번 보기나 하자. 여권 챙겼다. 지갑도 당연히 챙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대할 때 할머니가 건네준 목주. 할머니가 말하길 친한 신부가 차고 다녔다고 한다. 이걸 믿는 타입은 아니지만 나름 행운의 부적 삼아 들고 다녔다. 생각해보면 해군에 있을 때 묘하게 운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나저나 이 줄 진짜 더럽게 안 줄어드네. 시간이 꽤나 지났지만 크루즈 안은 구경도 못했다. 이거 출항 시간이 가까운데 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무슨 짓이에요? 귀를 찌를 정도로 커다란 고함이 들린다. 불쑥 고개를 내미자 크루즈 직원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발을 동동 구르는 중이다. 아니, 배 이런 동물에 데려오시면 어떡해요? 우리 엘리가 뭐 어때서? 당신 이름 뭐야? 리파? 리파라고? 목에 필대가 오를 정도로 소리치는 늙은 아줌마와 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위협적으로 꼬리를 흔드는 악어? 애초에 저런 걸 반입해도 되는 거야? 출항이 하니까 그만 비키세요. 손님 받아야 된다고요. 옥신각신 한동안 실랑이가 이어진다. 엘리는 안 물어. 얼마나 착한데. 안 물기는 뭐가요? 크르릉거리는 거 안 목소리 안 똑같아도 양해 부탁드려요. 징상을 응대하는 직원이 갑자기 쓰러진다. 순식간에 퍼지는 웅성거리. 그만 연기하고 일어나. 기자는 척하지 말고. 뭐야? 장난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이름 기억할 거야, 리파? 사람들이 하나둘 핸드폰을 꺼내 들이미자 징상의 얼굴이 새빨개진다. 네. 아이고 잠깐만요. 네. 이 사람 연기하는 거라니까? 자고 있다고. 두고 봐. 쏟아지는 관심이 난처했는지 징상도 악어를 데리고 사라지고 말았다. 그제서야 줄이 빠르게 움직인다. 다행히 쓰러졌던 직원도 얼마 지나지 않아 회복했다. 아휴, 이게 무슨 소란이람? 마침내 배에 타자 가장 먼저 화려한 인테리어가 눈에 띈다. 와우. 야, 이 미친 퀄리티 개 좋은데? 뭐냐? 매 전투에서 도도하게 흐르는 고급스러운 분위기. 객실 앞마다 피아노 바가 있다니. 진짜 초아 크루즈는 다르네. 이 배를 타고 태평양을 여행할 생각을 하니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진다. 좋아, 잠깐 사진이나 찍고 있을까? 누구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더빙 괜춘? 이거 그냥 더빙 넘길까? 이거는? 이 세대 아이돌 분들을 내가 덜 입힐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이씨. 이놈의 인기란. 역시 당신도 날 알아본 거지? 모르는 척해도 소용없거든? 수수께끼 여성이 배의 분위기를 느긋하게 즐기던 내게 말을 건다. 그녀는 명품이라고 써진 듯한 옷을 주렁주렁 걸치고 있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아. 너도 이 연예인 느르탄과 사진을 찍으려는
아 잠깐만요. 현타 와요. 사진을 찍으려던 거잖아. 자 여기 포즈 취해줄게. 뭐라고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네요. 묻힌 사람인가? 아 이렇게 깨알로 갖다 들어가는 게 너무 웃기네. 빨리 안 찍고 뭐해? 핸드폰 하루 종일 들고 있을 거야? 아니면 사인부터 해줘? 그녀는 귀여워 보이는 포즈와 함께 나를 채근한다. 아니요, 나는 이미 크루즈 앞에 소동으로 인해 진이 쏙 빠져버렸다. 연예인이라고 해도 난 TV도 잘 안 보는 사람이고. 맞긴 해. 나도 실제로 TV 안 봐요. 아예. 무엇보다 혼자서 조용히 크루즈를 즐기고 싶다. 어떻게 할까? 그래, 그게 좋겠다. 뭐가? 나는 르르땅이라고 주장하는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대충 그럴듯한 손짓을 해본다. 아, 이 포즈를 원하는 거지? 다행히도 그 연예인은 뭔가 알아들은 것처럼 바깥을 보는 자세를 취했고 나는 그녀가 내게서 시선을 뗀 틈을 타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쓱. 우와, 왜? 음메? 그 괴상한 연예인에서 벗어나 레스토랑에서 숨을 돌리고 있을 때다. 또 누군가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깜짝아. 아이씨. 아 깜짝아. 아 방송이군요. 아 선장입니다. 선장. 저희 곧 출발해요. 함내 스피커에서 자문 섞인 목소리가 울린다. 선장님 제발 선내 방송하실 때는 체면을 무여? 이 천재 성장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손님께의 목소리는 선언으로 보이는 누군가의 애원을 간단히 무시한다. 선장이라기엔 어딘가 어색한 말투에 아이가 장난이라도 치는 줄 알았는데 애기 목소리로 할 수도 없고 그건 또 아닌 모양이지.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항의를 책임질 초선제 선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배 성장으로서는 독특하게 짝이 없는 첫 소개였지만 나는 어깨를 한번 윽쓱하고 말았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성장이 개짜라고 배가 안 가는 건 아니니까. 방송이 끝나자 레스토랑 직원들도 바쁘게 움직인다. 어디 보자. 내가 시켰던 건 이름이 조금 괴상했는데. 오. 주문하신 모시킹이 버거입니다. 맞다. 모시킹이 버거라는 메뉴였지. 명찰 아래 햄버거 배지를 붙인 직원이 내 앞에 접시를 내려다 놓는다. 특이한 이름의 햄버거에선 윤기가 줄줄 흐른다. 한눈에 봐도 정말 맛있겠다. 오늘의 모시갱이는 소화제 안심이고요. 조리사인 내가 직접 만들어서 진짜 맛있을 거예요. 네? 첫날이니까 특별히 서빙해드린 겁니다. 밥 맛있게 드세요. 일이 바쁜지 요리사가 종종거리며 사라진다. 얼핏 보이는 명찰에는 징버거라는 이름이 적혀있었다. 이름도 버거라. 버거의 진심인 사람인가 보네. 일단 약간 프롤로그 느낌으로다가 지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 식사를 마친 나는 배의 정망대에 왔다. 넓고 호화스러운 정망대에 비치는 바다는 늘 그렇듯 고요하고 좋았다. 불안한데. 넓은 수평선이 마음을 가라앉혀준다. 리파님인 것 같은데. 나중에 캐릭터가 좀 보이면은 좀 그거에 맞춰서 좀 목소리 조절을 좀 해야겠어. 바다를 좋아하시나요?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이 말을 걸어왔다. 아니네. 아 순간 헷갈렸네. 리파님이 아니네. 아이네님! 보라색 옷을 입은 사람이 말을 걸었다. 저 말인가요? 아이네님 그거 따라할 수 있는데. 네, 바다를 한참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이네님 문 열어. 아이네님 문 열어. 네, 조용하는 편이죠.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어서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바다를 좋아한답니다. 이 정몽대는 바다가 잘 보여서 좋아요. 이런 걸 보면 제 직장도 복지가 꽤 괜찮아요. 이 배에서 일하시는 분이었군요. 맞아요. 저는 여기서 일한답니다. 왜 안 보여주는 거야? 아이네님 문 열어. 정만대 강치는 그녀가 마음대로 좋았다.
영원히 생각에 잠긴다. 크루즈 여행 기간 동안 어떤 걸 해야 할까? 바다 보면서 멍 때리는 것도 꼭 계획에 넣자. 얼마나 지났을까? 아, 이제 가야겠네요. 제 이름은 아이네예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네? 어떻게 되신다고요? 붕 뜬 정신 너머로 그녀의 말에 스친다. 갔네. 이름도 제대로 못 들었는데 난 제대로 들었어. 아이네님!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그 사람이 사라진 뒤였다. 오늘은 이쯤 하고 돌아갈까? 어느새 피곤함이 밀려오는 시간이다. 머리도 갑자기 지끈거리는 것 같고. 천천히 정만대에서 내려가 객실로 향했을 때 이거는 나는 복도에서 어떤 사람과 스쳤다. 응? 응? 이상하다. 분명 본 적이 있는 얼굴인데. 누구지? 저기요. 나는 그녀를 불러 세웠다. 어딘가 마음에 걸린다. 내가 이 사람을 어디서 봤더라? 이봐요. 저희 만난 적 있어요? 내게 다가오지 마. 어잉? 그러나 수수께끼 사람은 한마디만 남기고 사라져버린다. 뭐야? 내가 잘못 본 건가?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한데 가물가물하다.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내 방으로 향했다. 와우. 아, 왜 이리 몸이 안 좋지? 숙취 때문인가? 아니면 멀미? 방에 돌아오자 두통이 더욱 심해진다. 느닷없이 팔도 아프다. 묵주를 했던 오른 손목이 특히 근육통인지 아니면 이상한 멀미라도 하는 건지. 안 돼. 어떻게 하면 크루즈인데. 나는 챙겨온 멀미약을 먹고 침대에 누웠다. 배가 느리게 흔들린다. 나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청장이 기묘하게 일그러진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다. 나 무서운 거 싫은데. 다도에 맞춰 개울등거릴 때마다 조금씩. 나는 그 규칙적인 흔들림 속에서 눈을 감았다. 한숨 자고 나면 좀 나아지기를. 무서운 거 안 돼. 야, 씨발 팔부터로 얼굴 가려. 무서운 거냐? 씨발. 여기는 어디지, 씨발? 나 무서운 거 싫어. 빈 공간에 썩어버린 절망거리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텅빈 복도를 걷고 있다. 안다. 크루즈를 가득 메우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진 채다. 나는 복도의 끝에서 문을 연다. 이게 무슨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빗방울. 그것을 잉크사마가 그려진 섬뜩한 모습에 마웠진. 그리고 아직 펄럭거리는 인간의 다섯 심장. 이내 그 심장들은 갈기갈기 찢기고. 씨발. 야, 무서워요. 비명과 괴성이 쏟아진다. 인간의 목으로 낼 수 없는 거대한 소리들이 사방을 메어쓴다. 눈앞에 기괴한 광경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조명이 귀신 들린 듯 깜빡인다. 점점 커져만 가는 섬뜩한 소음. 가까스로 의자를 붙잡고 버티는 나는 언더할 틈도 없이 익숙하게 숨을 참았다. 나 이씨발. 야, 나 무서운 거 싫은데. 뭐 누구 있으세요? 5개의 소름 끼치는 기척. 나는 다급하게 기둥 뒤에 숨는다. 직감했다. 이건 인간이 아니야. 그 기척들이 한간 5개의 심장을 찍어버린 범인들이다. 들켰나? 제발! 제발 존나 무서워요. 제발 무서워요. 제발. 네, 박종할 것 같아요. 고요한 침묵이 뱀처럼 나의 심장을 조여온다. 모두 끝났기를 빌며 살며시 눈을 뜬다. 무서워요. 그리고 나는 비명을 질렀다. 텁텁한 공기와 불쾌한 악취에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밝아간다.
듣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무너질 것 같은 괴성의 합주가 귀를 먹먹하게 만든다. 내가 다시 대지를 거니는가? 누가 나를 불러냈느냐? 아,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들아. 이 부족한 재물과 모자란 지혜가 나를 불쾌하게 하는도다. 내 목이 억지로 움직여 그것을 마주한다. 두 종류와 파충류를 섞은 촉수가 천천히 다가온다. 짙은 요항의 냄새가 미친 듯이 피어오른다. 잘못했습니다. 입은 제목대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고막이 비명을 질렀다. 미무라 듣거라. 나의 이름은 말레키아스라. 검은 바다의 주인이요 냉혹한 아비일지니 그것의 목소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커다란 지네가 고막을 긁어대는 것, 벌레들이 부르는 창송과 칠판을 긋는 톱니바퀴의 속삭임, 그리고 식채 썩은 불의 진득한 비린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엎드려서 빌렸다. 나는 살고 싶다. 이대로 죽기 싫어! 나 진짜 죽기 싫어요! 죽기 싫어요! 뭐든 할 테니까 제발! 두려우냐? 살고 싶으냐? 늘어붙은 파리와도 같이 삶을 갈구하려느냐? 나도 모르게 격렬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내 추한 굴종이 나의 분노를 달래는구나. 어디 한번 그 추잡한 재롱을 피워보거라. 어우씨 미친. 뜨겁고 길다란 혓바닥이 나의 뺨을 훑는다. 살갗을 만지는 끔찍한 감정의 고통감이 치면서 소름 끼치는 웃음과 함께 거두어지는 살점 덩어리. 그리하면 나는 자비로운 어미라. 너와 모든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줄 것이네. 내게 새 의식을 내리노라. 그 규율을 너의 영혼에 속삭이겠다. 선택도 바락도 너의 몫이 되리니 마디마디 썩기 싫다면 잘 들어두어라. 광대야. 내 신경을 파고드는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눈앞이 아득해진다. 개무서워요! 뭔데요? 스키파기가 있는데? 그대는 사악한 의식에 말려들었다. 이 의식은 6개의 괴이가 참가하며 말레키아스의 권능을 부여받기 위한 괴이들의 인신공략 의식이다. 그러나 이 6의 괴이가 집전해야 할 의식의 마지막 하나가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고 불완전한 의식에 초대받은 말레키아스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본래라면 인신공양의 제물로 바쳐져야 했을 그대는 한 인간 여성과 함께 뒤틀릴 의식의 여파로 살아남게 되었다. 지금 함내에 남아있는 것은 5개의 게이와 그대, 그리고 살아남게 된 1명의 인간 여성이다. 1명이 인간이라는 거지? 그대는 이제부터 선택자가 되어 아이네, 징버거, 릴파, 주르르, 고세구, 비찬 6명의 후보 가운데 단 1명의 인간 여성을 찾아 마지막 9일차 밤에 무사히 크루즈를 빠져나가야 한다. 와씨. 그의 상황은 이렇다. 그들은 서로를 인지할 수 없으며 간섭도 불가능하다. 크루즈는 현실 세계와 단절되어 있어 외부의 침입이 불가능하다. 그이들이 불러낸 말레키아스는 이 어그러진 의식에 머물 이유가 없으나 새로운 의식을 개최해 그대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말레키아스는 그대가 발버둥 치는 걸 즐기며 불완전한 의식에 초대받을 일에 대한 불쾌감을 달래고자 한다. 이제 생존과 죽음은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다. 개무섭네 진짜. 뭐야? 아이야 뭐야 스킵. 또 방송돼. 왜 재방송이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와 선택까지 8일. 일단 일요일이네요. 아씨. 이 게임들이 에이 뭐야 이건 안 읽어도 되잖아. 글자만 나오면 다 읽을라 그래. 아씨. 아 진짜 댕무섭네 진짜. 아. 축축하다. 어제 분명히 객실 침대 위에서 잤는데 밤새 식은땀이라도 흘린 걸까?
게다가 시트에서 밀려오는 미묘한 썩었네. 온몸이 망치로 맞은 것 마냥 욱신거린다. 힘겹게 눈을 뜨자 보이는 건 누군데요? 18! 할머니가 준 묵주다. 불면 팔에 얌전히 묶여 있었을 텐데 어째서인지 산산조가 났다. 안돼! 유일한 희망인! 뭐야 불길하게. 잠꼬대라도 심하게 했나? 젠장. 아직 머리가 멍하고 속도 불편하다. 여전히 멀미가 가시지 않는 모양이다. 지금이 몇 시야? 반사적으로 주머니를 뒤진다. 핸드폰을 집어 살펴보니 떠있는 숫자는 12월 4일. 출항하고 3일이나 지나버렸다. 몇 번 조작해봐도 전파는 터지지 않는다. 배는 이미 바다 한복판에 나와버린 것 같다. 잠시만요. 나는 흐릿한 머리로 상황을 정리해보았다. 뭐야. 기억에 구멍이라도 난 것 마냥 답답하다. 이상해. 내가 3일 동안 잤다고? 한 번도 안 깨고 쭉? 불쾌한 위화감이 든다. 방 풍경도 왠지 모르게 어색한 느낌이고. 일단은 그래도 크루즈나 다시... 이건 또 뭔데? 주머니 속에서 웬 노트가 손에 잡힌다. 표지는 다 떨어져 나갔고 색은 누렇게 떴다. 이거 뭔데? 노트 안에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섬뜩한 글씨들이 가득하다. 의식? 인간 녀석을 찾아? 뭔 소리지? 누군가의 질 나쁜 장난인가? 여전히 머리가 지끈거린다. 나는 짜증을 담아 노트를 집어던진다. 분명 기분 나쁜 꿈을 꾼 것 같은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상황을 파악해봐야겠다. 그래, 밖에 나간다면 알 수 있겠지. 씨발 나가지 마. 어이씨. 아씨. 보트에는 을씨년스러운 정적만이 흐를 뿐이다. 불쾌한 예감이 느릿하게 팔을 따고 오른다. 이 배는 이상하다. 기이할 정도로 텅 빈 복도와 비린내가 올라오는 카페. 긴장감을 안고서 피아노바까지 천천히 걸어간다. 씨발 뭔데? 왜 쳐다보고 있는데 무섭게. 그런데 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같은 소리만 중얼거리고 있다. 무표정한 얼굴과 초점이 흐려진 눈으로. 뭐야? 일단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라도 해야겠다. 물어보지 마! 물어보지 마! 저기 배에 무슨 일이라도 났나요? 영원하신 바다의 중인이 왜야 명령을 외치면 물속에서 임하시리니 풍족한 아버지께서는 자비롭고 영명하사 우리를 위해 많은 걸 내어주. 옥삭하다. 간담이 서늘해진다. 씨발. 이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카운터에 가봐야겠어. 이 배의 승무원이라면 적어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마! 아이. 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둘씩 더해가는 불안한 징조들. 바닷물에 푹 담근 것처럼 더러워진 카페. 공기를 떠다니는 물 비린내. 이건 또 무슨 냄새야? 설마 피? 존나 무서워! 어? 어? 뚝 생각이 멎는다.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잔혹하게 죽었다. 이게 다 뭐야? 꿈인가? 3일 내내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 보니 사람들이 전부 미친 사람처럼 변했고 이제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났다고? 호화 크루즈에서? 무서워요 젠장. 나는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더듬거렸다. 아마 경찰에 신고라도 하려던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손에 잡힌 건 핸드폰이 아니라 분명히 버렸는데? 아까 집어 던졌던 그 노트였다. 잘 들으라고 했잖아! 무서워요! 이제서야 기어난다. 이건 꿈이 아니다. 살고 싶으냐? 눌어버튼 파리와도 같이 삶을 갈구하려느냐? 그것의 숨결이 그 뜨겁고 역겨운 유황의 냄새가 아직도 내 아이 살갗에 달라붙어 있다. 뺨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손톱으로 말고 긁어대었다. 아픈 뺨에 눈물이 흘린다. 심장에 바짝바짝 타들어간다. 누군가 붙잡고 물어보기라도 하고 싶다. 왜 나야? 복학하기 전에 놀려고 한 게 그렇게 큰 죄야? 헉헉. 숨이 찬다. 빈 위장이 쥐어짜이는 고통에 눈을 질끈 감았다. 제발 시간을 돌려줘.
이런 거 절대 안 볼 테니까 날 돌아가게 해줘. 아무나 모든 게 꿈이었다고 말해줘. 존나 무섭죠? 진짜 개 무서워요 진짜. 아, 어씨, 나는 눈을 뜬다.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멍하니 시체를 보고 계단에 흘러내린 피를 보고 벽에 부딪혀 떨어진 노트를 눈에 담는다. 그 괴물이 내에 쑤셔넣었던 지식이 선명하다. 인간을 선택하라고. 벽을 짚고서 몸을 일으킨다. 온몸이 망치로 맞은 듯 무겁다. 자칫 또 패닉이 올 것만 같았다. 나는 이를 악문다. 아직 살아있다. 그걸로 좋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는다. 나는 살아남는다. 난 떨어진 노트를 주었다. 그 존재가 말한 게 사실이라면 내가 살 가능성은 충분하다. 6명 중에 1명을 골라야 한다고 했지. 남은 시간은 고작 9일. 아이네, 징버거, 릴파, 주르르, 고세구, 비찬. 6명의 이름 가운데 인간은 다 1명.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만나기라도 해야겠어. 괴물 사이에 섞인 인간을 구별할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직접 만나지도 않은 채 괴물인지 사람인지 고를 방법 따위는 없겠지. 그렇다면 누굴 처음으로 만나야만 할까? 어이씨, 놀라라. 이씨. 누굴 먼저 만나러 가지? 아니. 누굴 먼저 만나러 가지? 음. 아이네님! 역시 아이네님을 먼저 만나야겠어요. 아이네. 세 글자가 기억에 언저리에 남아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분명 어디선가 들었을 이름일 텐데 정확히 누구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생각해보자. 이 배에서 정상적으로 보낸 시간이라고 해봐야 고작 하루야. 아무래도 그때 만났을 사람이겠지? 복도를 걸으며 차근히 동선을 되짚어본다. 첫날에 갔던 장소는 많지 않아. 누구와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오래 머물었던 장소는 옥상의 전망대였어. 유난히 바다보는 걸 좋아하던 나다. 그래서 첫날에 전망대를 빠뜨릴 수는 없었다. 바로 아마도 아이네라는 이름을 거기서 들었던 것 같긴 한데 뭔가 떠오르듯 말듯 기억이 안 나네. 근데 떠오르지 않는다. 익숙한 감각만이 어렴풋이 남아있을 뿐. 전망대에 가봐야 하나? 배가 이상해진 지금도 전망대에 아이네가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기억을 되살려본다면 단서를 찾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서성거리기만 한다고 뭐가 되지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크루즈 안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압박감. 내게 닥칠지 모르는 끔찍한 최후를 영상시키는 이 축축한 공기가 싫다. 난 전망대로 향했다. 아씨, 아이님 만나러 갈게요. 전망대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아. 비싼 통유리로 만든 전면부 유리창, 외벽에 새겨진 금색 무늬. 거기에 뭐였지 그게? He's speaking to 뭐 영어 몰라? 노랫소리? 나는 생각을 멈췄다. 혹시 잘못 들은 걸까? 저 노래 몰라요. 어디선가 젊은 여성이 부르는 작은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라디오라도 켜져 있나 생각했지만 목소리는 라디오라기엔 너무나 생생하다. 도대체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거지? 홀린 듯이 다가간다. 계단을 오르고 모퉁이를 돌고 반쯤 열린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따라 한 걸음씩. 와우. 와우! 그곳은 은발의 여성이 노래하고 있다. 바 테이블을 닦으며 환가롭게. 전망대 한켠의 작은 바는 그 순간 작은 마법에 걸린 공연장이 된다. 갈색나무 타역자 위로 느긋한 분위기가 흘린다. 늘어선 유리잔들이 은은한 조명에 빛난다. 노을처럼 내려앉는 따뜻한 선율. 아! 어느새 테이블 앞까지 와버렸다. 나의 눈과 커다란 보라색 눈동자가 마주친다. 반가워요.
아직도 입에 손님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제 이름은 아이네. 천사예요. 응? 순간적으로 길을 의심했다. 아이네라고 이 사람이? 방금 전까지 어떻게 찾아야 하나 속이 쓰릴 지경이었는데 이렇게 어이없이 만났다고? 당신 이름이 아이네라고요? 맞아요. 저는 천사 아이네라고 해요. 천사요? 어처구니 없는 자기소개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대답 대신 벙신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천사예요. 막이네. 미안해요. 한 번쯤은 이런 농담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다시 소개할게요. 저는 아이네. 이 전망대의 바에서 일하는 바텐더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얼음물이 담긴 유리잔 하나가 테이블을 미끄러져 내 앞에 멈춘다. 이렇게 아이네를 만나게 될 줄도 몰랐고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할 거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다. 아무도 안 났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떨떠름하게 시선을 돌리자 은발의 반텐더가 엷게 웃는다. 저를 찾고 계셨죠? 네? 방금 보니까 정답이신가 보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지? 내 마음을 읽는 것도 아니고. 제 이름을 제 이름을 말해드렸을 때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처럼 반응하셔서요. 예? 난 살짝 멍해졌다. 잠시 고민하고 있자 아이네가 걱정스러운 얼굴을 묻는다. 재미 없었나요? 괜찮으세요? 아닙니다. 요즘 좀 예민해져가지고요. 설마 마음을 읽는다니 그럴 리가 없지. 지나치게 불길한 상상을 접어두자. 저도 이름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드려야겠네요. 제 이름은 찬들입니다. 첫날에 제가 정망대에 왔었는데 그때 배웠던 것 같네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늘 여기서 일하니까요. 어떻게든 내 반응을 얼버무렸다. 다행히 아이네는 크게 신경 쓰지 않나 보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유리장을 닫고 있었다. 여유롭게. 아이네 씨는 괜찮으신 건가요? 저요? 네. 배 안은 섬뜩하고 소름 끼치는 것들 투성이인데 그녀는 그런 것에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지경이도 전망대의 바에서 계속 일할 마음이 드는 걸까? 여러모로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4차원? 크루즈가 이상하게 변했잖아요. 사람들도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아이네 씨는 그런 걸 봐도 놀라지 않으신 것 같아서. 아니요. 저도 많이 놀랐어요. 예민하고 불안하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쉬러 온 거랍니다. 일상으로요. 일상이요? 노래를 부르고 바를 관리하는 일이요. 나쁜 생각으로부터 저를 지키는 소중한 일상들이에요. 저 좋아하거든요, 노래. 아이네가 또 웃는다. 싱긋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미소다.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런데 찬드 씨, 많이 긴장하고 계시네요. 네? 네? 어떤 걸까요? 압박감? 아니면 인간관계? 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나? 갑자기 그게 무슨... 컵을 꼭 붙들고 계시잖아요.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눈에 여신이 보인다. 인정. 반사적으로 내 손을 보자 피부가 하얗게 질리도록 유리잔을 붙들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까지 긴장하고 있었나? 아이네를 떠보려고 했던 건 나인데 오히려 전곡을 찔린 것도 내 쪽이다. 괜찮으시다면 찬드 씨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한번 마음을 내려놓아 보실래요? 내려놓는다는 게 어떤 걸 말하시는 건지 잘... 별거 아니에요. 제 노래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죠. 바깥 사항 같은 거 다 잊고 바에 온 것처럼. 한잔 하시겠어요? 진토닉입니다. 아이네는 자연스럽게 유리잔에 내민다. 나는 그 잔을 들어 입에 가져가려다 멈추었다. 갑작스럽게 위화감이 들었다. 끔찍하게 죽어있는 나의 환상이 내 눈앞을 스친다. 괜찮으세요? 아, 네. 잘 생각해보면 너무 아이네의 페이스에 말리는 것 같기도 하다. 힐끗 손목시계를 확인하자 역시나 시간이 꽤나 지난 상태다. 지금의 내게 술을 마실 여유 같은 건 없다. 죄송하지만 할 일이 있어서요. 아, 네.
알겠어요. 어차피 이 바에서 오래 있을 있는 씨 나레이션 어차피 이 바에서 오래 있을 수 없는 운명이었다. 하루는 짧고 시간은 없으니까. 가시는 거네요? 내 다음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뭇거리는 모습에서 눈치챈 것일까 아이네가 먼저 말을 걸어온다. 더 있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가야 한다. 오늘은 아이네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확이다. 아이네 씨는 여기 계속 계실 건가요? 당분간은 이 바에서 있을 것 같아요. 아리츠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니 천드 씨 음식은 충분하신가요? 바 냉장고에 꽤 많이 남아있는데 조금 챙겨들어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마음이 번잡하실 때 바에 찾아와 주세요. 칵테일 한 잔은 늘 내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어째서일까? 살갑게 답하는 그녀에게서 꺼림칙한 기분이 든다. 나는 아이네에게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다. 맞아, 꺼림 조금 무섭긴 해. 야, 좀 끼거린 소리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지긋지긋한 먹구름이 나를 만난다. 축축하고 짠맛 나는 공기와 함께. 제 이름은 아이네. 천사예요. 알겠어요. 그렇다면 마음이 번잡하실 때 바에 찾아와 주세요. 칵테일 한 잔은 늘 내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눈에 띄게 이상한 부분은 없다. 심지어 그녀는 내게 식량까지 챙겨주려고 했었지. 이런 일만 아니었다면 그냥 대책 없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녀의 몇몇 말에는 섬뜩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꼭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느껴지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 아이네가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다음엔 정신을 단단히 차리자. 나는 그렇게 아이네에 대한 생각을 마무리했다. 또 뭐 나오나요? 18? 존나 무서운데요? 아, 안 나오네요. 한 명 만나고 오니 조금 가라앉는 기분이다. 비로소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앞으로 그녀들 혹은 그것들을 몇 번이고 더 만나야겠지. 그때 내가 조심해야 할 점을 생각해보자. 최소한 믿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 진짜 인간이던 인간인 척하는 게이건 간에 자칫 내가 불신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상대방을 만나는 동안이라도 되도록이면 이 마음을 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는 답을 정해두지 말자. 주어진 시간은 고작 9일. 생전 처음 보는 장소에 인간이 아닌 괴물들이다. 나는 신화 같은 것도 잘 모른다. 괴담, 괴이, 괴물 그런 건 믿지도 않았다. 판단에 미스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웃기는 일이겠지. 그러니 최후의 순간까지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 선택은 단 한 번. 최후에 하는 것으로 좋게. 그 전까지는 어떤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손목시계를 바라본다. 여전히 시간은 있다. 한 명 정도는 더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럼 누굴 만나러 가지? 누구 만나러 갈까? 아이네님 만났으니까 누구 만나러 갈까? 누구 만나러 갈까? 루이나? 에이, 있느냐? 거기 루인이 있느냐? 뭐 누구 만나러 갈까? 누구 만나고 싶냐? 누구 만날래? 응. 누구 만나실? 우리? 막내로? 막내 누구? 야, 사실 내가 나이를 기억을 못해서 미안. 야, 나이를 기억을 못한다, 야. 그 말해줘. 누가 갈까? 누가 제일 나이가 어렸더라? 기억이가 안 나버리는. 야, 막상 기억이가 안 나잖아. 야!
소리가 좀 작다고? 그 내 목소리가 작은 거야? 내 목소리가? 지금 마이크 좀 제대로 키워놨는데. 아 이거 제대로 키워놨는데 왜 그러냐? 자, 자 전체적으로 아, 이거 좀 씨발 그거 그 소리 들리는데. 잠깐만 마이크를 줄이고. 제가 어때요? 지금 키우는 중인데 어때? 어때? 어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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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음? 됐음 됐음? 됐음 됐음? 아 자꾸 이거 뭐 마이크가 자꾸 왜 작아지는 거지 하면서. 자 아무튼 뭐 누구한테 갈까? 야 내가 나이를 기억을 안 해. 알잖음 나 나이 기억 못하는 거. 누가 막내인지 모름. 비차님이 막내라고? 만나러 갑시다. 비찬. 이름이 묘하게 익숙하다. 분명히 어디선가 들었거나 본 기억이 난다. 어디였을까? 고민할 시간은 없어. 내겐 남은 시간이 많이 없다. 비찬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선택할 수는 없다. 내가 말레키아스라면 아예 못 찾을 사람을 후보로 던져주지 않았을 거야. 그 괴물은 내가 고뇌하고 괴로워한 꾼을 보며 즐기려는 손셈이다. 비찬이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나와 엮여 있겠지. 우선 움직이기라도 해보자. 가장 상태가 멀쩡한 11층 객실이라도 돌아다녀볼까? 만약 비찬이 나와 같은 생존자라면 이런 곳에 살고 싶을 테니까. 있고 싶어 할 테니까. 오케이, 땡큐. 조용하다. 사람의 기척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복도. 이 길다란 구조물의 통째로 죽어있는 것만 같다. 최고의 상층료가 따로 없네. 불안한 기분이 축축하게 스며든다. 신경을 긁어대는 기묘한 침묵. 무감정할 정도로 깨끗한 벽지. 굳게 닫혀있는 객실의 문과 피부에 감도는 싸늘한 냉기까지. 천천히 걸으며 비찬이라는 두 글자를 필사적으로 떠올린다.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이다. 하지만 그게 어디였더라? 대학교인가? 아니면 그 이전? 고등학교, 중학교. 아 씨발 뭐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나 지금 팝피터로 얼굴 가리는 중이야. 응? 문득 아주 작은 소리가 귀에 밟힌다. 얕고 침착한 인간의 숨소리. 설마 이상해진 승객이 여기에도 있나? 소리는 점점 가까워진다. 무의식적으로 몸이 굳는다. 팟. 모퉁이 저편에서부터 희미하게 손전등 불빛이 어른거린다. 더 가까워지는 숨소리. 나는 잔뜩 긴장한 채 저편에 노려본다. 그리고 아 씨발. 너는 너는 손전등을 든 소녀가 나타난다. 하얀 후드 사이로 삐져나온 귀여운 분위기의 양갈래머리. 동화 속의 주인공을 연상시키는 앳된 외모와 반대로 피곤해 보이는 눈. 그리고 고라니 무기의 스카장까지. 기억났다. 내게 다가오지 마. 크루즈 첫날에 만났던 사람이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서 말을 걸려고 했는데 휙 사라졌었지. 이 사람이 비찬일 가능성도 있을까? 안녕하세요? 우리 첫날에 만났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저기요, 혹시 이름은 어떻게 되시나요? 대답이 없다. 벽에다 대고 말하는 기분이다. 너무 성급하게 이름을 물어봤나? 하긴 이 회가 어떤 꼴인지 생각하면 이상하지는 않다. 아무래도 조금 여유를 두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어이, 도망간다! 야! 저기요! 뭐야! 소녀가 느닷없이 도망친다. 이봐요! 저기요? 잠깐만요. 갑자기 왜 도망가시는 건데요? 서 보시라니까요. 그냥 달리기가 빠르다. 그렇게 빠르다. 있는 힘껏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상대가 미친 승객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시점에서 이대로 놓칠 수는 없다. 멈추라고요! 점점 멀어져가는 거리. 어딘가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온다. 그녀가 한 손에 든 손전등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다. 조명일까? 하지만 2층에는 전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정신없이 뛰어가며 고민하다 보니 어느 방 앞이다. 번호는 1316호. 소녀는 급하게 카드키를 꽂았다. 기다려요.
혹시나 경계를 살까 싶어 살짝 떨어져서 숨을 고른다. 기다리세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거든요. 왜 자꾸 도망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을 해칠 의도는 갑자기 빛이 꺼진다. 복도가 한순간에 어둠으로 물든다. 잠깐 놀랐지만 정전이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배가 멀쩡한 것도 아니니까. 안 돼. 그런데 소녀는 눈에 띄게 당황한다. 다급하게 열리는 방문. 오 쉣. 열린 틈새로 하얀 빛이 터져 나온다. 내게서 물러나. 그녀는 밝은 빛을 등지고 내게 말했다. 알아. 네? 너가 이상한 사람 아닌 거 알고 있어. 이상한 건 나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거 싫어. 특히 아니야. 역시 너가 알 필요는 없어. 뭘 망설이는 것일까?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이던 그녀가 나와 눈을 마주친다. 에메랄드를 닮은 눈동자색에 이상한 기시감이 생긴다. 어디선가 전을 본 적이 있는데.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찬데. 에? 뭐야? 저기요? 실마리는 끊겼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소리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다. 도대체 무슨... 노크를 아무리 해봐도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어? 객실 복도에서 마주친 소녀. 그녀와는 통성명조차 하지 못했다. 어딘가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만 명확할 뿐. 어쨌든 의사소통이 되긴 하니까 6명 후보 중에 하나. 잠깐. 위화감이 든다. 방금 전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정전이 있었고 그녀가 무언가 말했지. 죄다 수수께끼 같은 말들이었지만 마지막 말은 선명하게 떠오른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찬데. 내가 이름을 말한 적이 있던가? 고라니 무늬가 달린 스카잔이라는 특이한 패션과 녹색의 눈동자. 쉽게 잊어버릴 만한 인상은 아니다. 그러니 확실하다. 첫날 그녀를 크루즈에서 만났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나는 내 이름을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씨발 존나 무서워연? 아 씨발 무슨... 뒤를 돌아보자. 그곳엔 아무것도 없다. 정전 탓에 어둠컴컴한 객실의 복도만이 파도에 만쳐 미약하게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야 씨발 뭐 나타나니? 아 씨발. 익숙한 풍경. 어느새 나는 내 방 앞에 돌아와 있었다. 반문은 반쯤 열린 채 삐걱거리고 있다. 내가 문을 열어두고 나왔던가? 괜히 문을 노려보아도 기억나는 것은 없다. 망설이는 발걸음으로 다가가 방 안을 살펴보지만 딱히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만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을 뿐이다. 나는 도망치는 방에 들어서며 눈을 닫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막상 들어오고 나니 일말의 안도감이 가슴 한켠에 차오른다. 그것에 바보처럼 자주 어린 웃음이 튀어나온다. 무서워 죽겠네. 아무튼 어둡고 축축한 방 안이 평안하게 느껴지다니. 무슨 벌레도 아니고. 하긴 괴물들 눈에는 닿을 바 없겠지. 아니지. 아 놀랍잖아. 이럴 때가 아니야. 부정적인 생각을 일단 접어두자. 금방 만나본 얼굴을 떠올려본다. 그녀는 인간일까 괴이일까 모르겠다. 앞만 봐도 괴인 것 같아요. 솔직히 당장은 누굴 만나더라도 괴물로 보일 것이다. 좋은 소식은 아니다. 나는 입에 어딘가에 있을 단 한 명의 인간을 찾아내야만 하는 입장이니까. 한 사람 만나는데 시간을 너무 잡아먹히는 느낌이야. 뭔가 더 단서를 얻을 방법은 없나? 머리를 부여잡고 고민하던 찰나 문득 노트의 존재에 생각이 닿는다. 노트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노트는 당연하다는 듯이 내 주머니 속에 자리에 있었다. 또 씨발 또 뭐? 이건 야 늑대 인간. 늑대 인간?
고민할 필요 없이 힌트다. 그런데 6명 전부 왜 괴물이지? 하하, 설마 기분 나쁜 가정일 뿐이다. 이 중 하나가 인간이라는 뜻이겠지?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해보자. 이름, 괴이의 종류, 그런 것들.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 놓쳐서 안 되는 단서들이다. 또 뭐가 있었지? 혜윤아, 내가 놓친 것이 있는지 돌아본다. 오늘 있었던 일들 중 단서가 될 만한 것. 살인. 형장 근처에 있던 촉스와 말레키아스의 경고. 그 시체 또한 어떤 식으로든 말레키아스와 연관이 된 건 분명하다. 아까 그 시체, 그걸 보고 말레키아스가 개입한 건 우연이었을까? 만약 말레키아스가 내게 의도적으로 시체를 주목하려고 한 거라면 스쳐가는 직감을 혹시라도 놓칠까 필사적으로 부여잡아 엮어낸다. 만약 그 시체가 게이들이 남긴 흔적이라면 어쩌면 그 흔적들이 게이의 정체를 밝혀낸 힌트가 될지도 모른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아니야, 망설이지 말자. 불안한 감성을 부여잡으면서도 뒤척이며 걸음을 옮긴다. 내 생각에 맞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문고리를 붙잡고 손에 천천히 움직였다. 아씨, 시체 있는 대로 온 거야? 아, 쉣! 조사 시작. 바닥에 놓인 상자. 희미한 유황 냄새가 난다. 안에 들어있는 건 생선 뼈들이다. 이것도 단서가 될 수 있을까? 계단에 넘어지듯 쓰러진 시체. 관통된 흔적이 남아있다. 대체 어떻게 의식을 한 건지는 모르겠네. 우선 기록해두자. 이건 또 뭐야? 덩그러니 놓여진 재물. 동물 재물이다. 일단은 이것도 기록해둘까? 아마도 의식에 씌었을 마법짓. 뭘 나타내는 건지. 너무 오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좋을 것 같다. 천장. 이 배가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진짜 공포게임 속에도 들어온 것 같네. 온몸이 으스스 떨린다. 말레키아스의 신상. 너무 익숙한 모습이어서 소름 끼친다. 촉스 안쪽에 반짝이는 거 감람석 장식인가? 섬뜩해 보이는 마도서다. 뒷면에는 귀가 그려져 있다. 탄 냄새가 나. 안에 뒤져봤지만 텅 비어있었다. 밟으면 위험할 것 같다. 조심하자. 싸움의 흔적일지도 몰라. 일단 중요한 건 전부 기록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단서로 잡지? 뭔가 이것들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더 생각해보자. 분명히 크루즈 안에 뭔가 있을 거야. 야, 씨, 어느새 밤이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마치고 어떻게 내 방까지 돌아왔는지는 기억나지도 않았다. 비틀거리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 그대로 침대에 몸을 던진다. 휴.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있으려니 진한 한숨이 틀어나왔다. 이미 날이 어두워진 시점. 오늘은 더 이상 움직이고 싶지가 않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멈춰버리는 건 안 되겠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떠올려 본다. 사람의 죽음을 마주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평범하게 장례식장에 간다거나 하는 일들은 종종 있었으니까. 하지만 오늘 마주친 형장은 겨우 그런 것으로 익숙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아마 평생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그런 쪽으로는 생각하지 말자. 우울해지는 기분을 억지로 다잡는다. 딱. 차라리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자. 이를테면 내가 휘말려버린 이 상황. 이래저래 복잡한 룰이 있지만 내게 주어진 선택지는 다 한 가지다. 의식에 참여한 개미는 다 의식에 참여한 괴이는 5. 휘말린 인간이 나를 제외하고 또 하나. 그 휘말린 한 사람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함께 이 크루즈를 탈출한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아니야. 또다시 울컥 나오려던 감정을 애써 눌러 담는다. 생산적인 고민을 하는 게 좋겠다. 이를테면 배고파 이안? 밥은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고 보면 정신을 차린 뒤로 지금까지 한 끼도 먹지 못한 채다. 의식이 진행되는 기간은 총 9일. 그 기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틸 수는 없다. 당장 내일 일어나자마자 먹을 것부터 찾아봐야겠어. 장소는 우선 크루즈 내부 식당가부터 가볼까? 식료품이 얼쩡할지는 모르겠지만 뭐라도 하는 수밖에.
그리고 하면서 자는 거야? 생각이 뚝뚝 끊어진다. 눈꺼풀이 감긴다. 잠에 들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타날까 봐 무서워 죽겠어요. 씨발. 와. 대지포 보면 이 크루즈에 대단한 걸 바라고 탔던 건 아니다. 기분 전환이나 좀 하고 그 여행 참 좋았었지라며 추억할 정도만 되어도 좋았을 텐데. 퀴퀴한 냄새에 오망상을 찌푸리며 눈에 뜬다. 배고파연? 재촉하던 요도치는 배를 부여잡고 억지로 몸을 일으킨다. 멋대로 비틀거리는 몸을 가두기가 어렵다. 살풍경한 방 안에 방한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계속하기도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어제 잠들기 전에 계획했던 일을 되새겨보자. 밥. 그래, 밥. 모든 일에 우선하며 식량 문제를 해결할 것. 응? 침대를 벗어나려는데 무언가 발에 채인다. 어제부터 내 주머니에 있던 수상쩍은 노트다. 좀 꺼릿직하긴 하지만 말레키어스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 물건이 두고 갈 수는 없다. 마침 펼쳐져 있던 빈 책장 위로 보란듯이 떠오른 붉은 글자. 그래서 이건 뭐지? 분장, 의식, 배우, 무대, 조명. 감정, 짐작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명백히 이 글자들은 크루즈 내에 있을 특정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 공교롭게도 막 방을 나서던 차 노린 듯한 타이밍. 쓸데없이 친절하구만. 아마 이 장소에 가면 무언가 있다는 뜻이겠지. 나는 일말의 불안감을 곱씹으며 방문을 열었다. 떠오르는 장소가 없지는 않다. 찾아가 보면 뭐라도 나올 것이다. 아, 야 미쳤다 진짜. 와 나 진짜 위에 이거 시체 같은 거 매달려 있는 거 지금 봤어. 씨. 나 여기만 보고 있다가 개 무서워가지고 꿈에서 봤던 그 장소. 끔찍한 기억이 떠오른다. 아니야, 해야만 해. 금방이라도 말레키아스가 튀어나올 것 같다. 그렇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버텨야 한다. 와, 씨. 시체다. 턱시도를 입은 시체는 장애에 깔려있다. 가까이 가자 훼손된 흔적이 희미하게 보인다. 이 극장은 의식이 끝나고 무너진 건가? 꿈을 떠올려보면 그럴만도 하지. 은은한 유황 냄새가 나는 상자. 뚜껑을 열자 조개 껍데기들이다. 기억해두자. 바닥에 도난한 속수가 위협적으로 일렁거린다. 닿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거 씨발 뭐야, 눈이에요? 더더서 뒷면에는 촉수가 꾸물대고 있다. 굳이 다가갈 필요는 없겠다. 머리에서 탄 냄새가 심하게 난다. 일단 그걸 적어둘까? 인형 제문. 중요해 보여. 기억해둬야겠다. 단서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피에 푹 젖은 커튼이다. 누가 어떻게 저 위치에서 피를 흘리는 걸까? 어지러워. 저기 또 뭐예요? 천장에 매달린 신상. 모르는 채로 봤다면 장엄해 보였을 것이다. 지금은 혐오감밖에 안 되지만 자세히 보자 석상에 토끼석 장식이 박혀 있었다. 메모해두자.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문양. 말레키아스를 담은 것 같기도 하는데. 적고 있으면 조금씩 이상한 기분이. 정신 차리자. 중요한 건 전부 기록한 듯하다. 더 이상 이곳에는 있고 싶지 않다. 와, 살려줘. 밥은? 좋아, 참을 만큼 참았어. 먹은 게 없으니 기본적으로 온몸에 기운이 나지 않는다. 바로 식량을 찾으러 가자. 어디로 가는 게 좋지? 당장 떠오르는 건 어제 고민했던 식당가 정도일까? 고급 레스토랑 한층 아래였나? 음식을 파는 거리에 식재료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음식이 가득 찬 냉장고가 있을지도 모르지. 배고파요. 일단 가보고 생각하자. 줄임배는 내게 더 이상 차분하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매가리가 없이 축 처지는 몸을 이끌고 방을 나선다. 나는 기억 속의 식당가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식당가로 가는 길. 아무도 없는 복도를 거닌다. 아씨 뭐야 이게. 여기도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뀌었어. 아니 단순히 분위기가 바뀐 정도라고 말해도 되는 걸까? 이 고인 무릉덩이들과 곳곳에 붙어있는 따개비들. 해조류가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벽을 타고 덩굴처럼 자라있는 촉수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내 방에 있는 상층부가 비고전 멀쩡해 보일 정도로 끔찍한 공간이다. 아이씨. 그리고 그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양옆으로 유독 커다란 촉수가 돋아난 철문이 나타났다. 마치 이쪽을 주목하라고 장식된 듯한 모양새다. 녹슬어버린 철문에 적힌 방의 이름이 보인다. 식자재 창고. 어서 들어오라는 듯이 슬쩍 벌어지는 촉수 사이를 천천히 지나친다. 나는 입술을 깨문 채로 조심스레 문을 열어본다. 가장 먼저 느껴진 건 시원한 냉기였다. 밖에 난리하는 무관하다는 듯이 깔끔하기만 한 커다란 공간. 일부러 배려라도 한 것처럼 속수도 키키한 냄새도 없다. 분명히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내가 정말 말레키아스라는 존재의 유익거리로 놀아나고 있다는 실감이 난다. 어이씨, 그 탓일까. 가득히 쌓여있는 식재료들을 바라보면서도 신기할 정도로 식욕은 돋지 않았다. 대충 손에 닿는 대로 음식들을 집는다.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에 뭐가 잡히는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챙겼다. 이 정도만 챙기면 되려나? 뭐야 이건? 서류? 음식 사이에 이상한 서류도 하나 섞여들었지만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네? 창고를 나와 돌아가는 길이다. 음식은 어떻게든 해결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겁다. 여태까지 찾은 살인형 공장의 둘. 뭔가 중요해 보이는 건 다 메모했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뭔가 게이들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 방법이 있을까? 또 뭐예요, 진짜? 아, 진짜 꺼매질 때마다 무서워요. 오씨. 습기로 축축한 침대에 걸터 앉아 손에 든 낡은 노트를 뚫어져라 쳐다본다. 개위. 게이? 사람? 게이. 도저히 모르겠어. 시체를 2번이나 조사했고 후보자들도 2번이나 만났다. 하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단서라고는 없다. 만나본 후보자들이 대놓고 게이 같은 티를 내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살인이 있었고 그걸 게이가 했다는 것도 알겠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는 이게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나는 식재료 창고에서 우연히 가져온 서류들을 꺼냈다. 나는 음식을 정리할 때 확인했는데 분명 괴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던 기분이 든다. 괴이 6을 의식의 초대? 말레키아스가 직접 쓴 것 같지는 않아. 누군가 게이들에 대해 조사한 것처럼 보이는 수상한 서류. 신분 위조, 재물 준비, 그리고 그 뒤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크루즈 안에 이런 게 더 남아 있을까? 뭐든지 간에 살아 남을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아이고. 와 씨. 뚜벅뚜벅 문으로 다가가 방문에 부착된 크루즈 내부 지도를 들여다본다. 커다랗고 복잡한 단면. 전부 다 돌아보려면 시간이 꽤나 잡아먹겠는데?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볼까? 자, 와우. 아까 전에 대극장은 힌트를 줘서 했었고, 어디를 갈까? 다 가기 싫어요, 사실. 뭔가 선장실 가면은 고세군님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선원실 가면은, 스위트룸 진짜 가기 싫다, 진짜. 진, 스위트룸에 그게 있을라나? 주르르님 있을라나?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 진짜? 다 가기 싫게 생겼어, 진짜. 함교? 아, 가기 싫게 생겼어. 아, 다 진짜 가기 싫어. 네. 저 진짜. 어이씨.
어지럽게 널린 종이에는 향에 관련 자료만 있다. 내가 알아볼 방법은 없네. 커다란 종이 박스를 뒤져보았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박스다. 그것도 뭐예요? 어? 여우 인형. 잎사귀를 닮은 편지지가 매달려 있다. 항상 변함없이 응원할게요. 흘려주세요. 이 인형 어딘가에 숨어 있지 않을까? 으이씨. 서류 가방이 놓여 있다. 달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저건 열면 안 될 것 같네. 뭔가 쓸만한 게 있을까? 안에는 뭔지 모를 부정말이 가득하다. 내용을 읽을 수도 없어. 수장적인 손지갑, 정체불명의 서류로 가득하다. 항해 계획서. 이 안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뭐지? 제목이 눈에 밟힌다. 챙겨가야겠다. 뱀파이어 추적 일지? 이거는 손에 얻었다. 안에 뒤져봤지만 쓸만한 건 없었다. 돈은 가득하지만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마치 오랜 시간이 흐른 듯 낡아버린 냉장고다. 이런 곳에 책자가? 딱 봐도 이 형광에 보이지 않는다. 우선 챙겨두기로 했다. 비둘기 성령 찬양교회 간행부 5장을 손에 넣었다. 가방 속에는 책들로 가득하다. 아쉽게도 게이에 관련된 책들은 없는 듯하다. 커다란 종이 박스를 뒤져보았다. 이면지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것이 보인다. 어라? 이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 계기 축적 1건을 손에 넣었다. 여기서 찾아볼 만한 것은 전부 찾은 것 같다. 이만 돌아가자. 이 게임은 원작 노베나 디아블로스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튜토리얼을 보겠습니까? 네. 우선 산단, 네. 수집품에 보관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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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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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 뼈임으로 두비안 아닐 수 있습니다. 범인이 아닌 인물 체크. 알겠습니다. 아니요? 네. 어, 정말 어렵게 연락이다는 무슨 일적을 묻혔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모 이쪽의 P입니다. 강력하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땅에는 악령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모모 일적은 그들을 추적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아하, 대단하십니다. 제가 듣기로는 계속해서 쫓는 악령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요. 살점 드는 짐승 말씀이시군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나요? 어떤 악령인가요? 인간의 의식에 기생하는 악령입니다. 태어나게 되면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요. 버릇처럼 시체들을 훼손하는 흉악한 놈입니다. 시체를 훼손한다고? 이거는 일단 얘가 요거 일단 이게 있긴 있네. 근데 얘는 이거 이건 관통이잖아. 그럼 얘는 아니지. 이 비차님은 아니야 이거. 이거는 이 사건에서는 비차님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 은신처를 발견했다. 수반에 있는 오두막이었는데 지하로 3층이나 되어 있다. 안에는 희생자의 시체와 노트들이 가득했다. 그것 중 하나에는 우리의 신원도 적혀 있었다. 우리는 그걸 불쾌하게 여겨 모두 불태워버렸다. 한 구석에는 생선뼈가 모아져 있었다. 뱀파이어는 말레키아스 계열 종교의식에 관심이 있는 것일까? 기록해두자. 뱀파이 생선뼈? 일단 여기는 조개 껍데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리파님이 아니야. 거부하는 보석이 있는 장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후자 논트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 루비를 거부. 여기 아직 뭐 루비 같은 거 안 나왔잖아. 잠깐만요.
보석 장신구는 전부 제외해주세요. 성녀님은 루비를 거부하십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검은 옷 등은 자제해주세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외부 음식 반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와. 일단은 이렇게 찾았네요. 예.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진다. 어우, 소름 돋아. 어우, 휴. 한동안 누워 생각을 정리해보자니 이제서야 조금 진정되는 것 같다. 사실 결론만 따지자면 나쁜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 선택 위에 반복으로 죽일 생각은 없어 보이고 밥 걱정도 덜었으니까. 아직도 식자재 창고에서 느꼈던 섬뜩함이 얼룩처럼 남아있지만 버틸 수 있다.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 뒤늦은 허기가 몰려왔다. 몸에 이렇게 뭐라도 먹을 게 있을까 뒤적거려 본다. 당장 먹을 수 있는 건 초코와 몇 개와 물 한 병 정도인가? 창고는 자주 가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우 쉣! 에바이언. 초코바를 우물거리며 하던 생각을 이어간다. 결국 마지막 날의 선택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일단 한 명이라도 더 만나는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이번엔 누굴 만나볼까? 자, 이번엔 누굴 만나볼까, 연? 좀 이번엔 아까 전 이제 저희가 맛 맛내 보고 이제 막내 보고 이제 중간? 봐봐. 중간? 릴파님이나 주르르님 중에 한 명 보자. 고세구님 보자고? 지금 얻은 단서는 봐봐. 얻은 단서는 솔직히 지금 릴파님이란 말이야. 그지? 지금 얻은 게 또 릴파님을 만났단 말이야? 나머지는 지금 뭐 없는데? 릴파님을 만나볼까? 700 여기에 희미하게 보이는 거 보이는데? 재밌겠네. 릴파님? 가보자. 선명하게 기억난다. 나는 그녀를 본 적이 있다. 여러모로 인상적인 사람이었지. 아니, 배에 악어를 데려오시면 어떡해요? 우리 엘리가 뭐가 어때서? 당신 이름 뭐야? 릴파? 릴파라고? 안 물기는 뭐가요? 크르렁거리는 거 안 보이. 뭐야, 장난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이름 기억할 거야, 릴파?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진상과 더 큰 목소리로 맞서던 직원. 그리고 그녀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일어난 소란. 그 소란의 원인을 잘 생각해보면 그녀는 아마 동물 관리를 맡은 사람일 것이다. 릴파와 관련이 있을 반려동물 구역은 배의 가장 밑부분에 있다. 하필 또 매일 밑부분이야. 동물들의 관리 구역을 객실과 비슷한 층에 둘 수는 없으니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했다. 계단 아래에 음산했던 모습이 불현듯 떠오른다. 별 수 없지. 아이씨 가고 싶어. 가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살기 위해서 뭐라도 하는 수밖에. 아 젠장. 살려주세요. 체화증이다. 복도에는 축축하고 싸늘한 공기가 흐른다. 곳곳에 바닷물이 고여있고 전등은 나갔다. 싸늘할 정도의 추위와 징그럽게 달라붙어있는 촉수들. 거기에 더해 멀리서 들려오는 낯선 으르렁거림. 운동이를 밟아! 움찔 놀아서 말을 뺐지만 등에 촛뼈, 소름에 촛뼈 돋아난다. 역시 별로 마음에 드는 곳은 아니야. 빨리 둘러보고 나가야겠어. 이런 곳에 리퍼가 있기도 할까? 나는 조심스레 반려동물 구역으로 걸어간다. 으이야. 그때 에이 몰라 됐어. 아 이게 뭐야 진짜. 머리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여자 목소리잖아. 나는 걸음을 멈춘다. 방해가 될까 싶어 숨도 참는다. 어둠 너머로 들리는 작은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한다.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잖아 릴파. 가벼운 말투. 먼 거리에서도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 그리고 릴파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것까지 확인했다.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신중히 다가간다. 아이씨. 누군지 모를 목소리는 점점 커진다.
처음에는 작은 웅얼거림에 지나지 않았던 게 선명하게 변하고 있다. 대화 속에 들어있는 약간의 취기도 함께. 임무도 망하고 미장 신부도 망하고 배도 망하고 내 인생은 망했어. 그리고 나는 살며시 반려동물 구역의 문을 연다. 아씨 좀! 뭐야? 여기 뭐 없어. 나가. 우리 인생은 다 망했다고. 반려동물 구역에는 방탄복을 입은 여성이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아 있었다. 한 송이 큼지막한 와인병을 든 채였다. 위화감이 든다. 반려동물 구역에 방탄복을 입은 사람이라니? 우선 말이라도 걸어볼까? 저기요. 저기요,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대답이 없다. 새빨갛게 익은 얼굴, 진동하는 술 냄새. 풀린 눈으로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녀는 헤헤, 이번 좀비는 말하는 좀비다. 내 좀비요? 한눈에 봐도 단단히 취한 상태다. 좀비라고 하는 건 밖에 있는 넉나간 승객들을 말하는 건지. 당신도 저기 밖에서 이상한 짓 하는 좀비 같은 사람일 거 아니야. 신경 쓸 거 아니니까 갈 길 가. 난 망했거든. 그쪽이 취한 건 알겠는데 전 제정신이거든요. 아, 가라고. 나 지금 기분 안 좋거든. 빨리. 저기요. 난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높였다. 만취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래서야 말이 통하지 않는다. 어라? 그제서야 그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 뭐야? 진짜 사람이야? 그렇다고 했잖아요. 어이씨 깜짝이야. 느닷없이 술병을 내던진 그녀가 성큼 다가온다. 놀랐잖아요. 얼굴이 너무 가깝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뭐예요 갑자기? 머리 아프냐? 응? 머리 안 아파? 괜찮고? 안 아픈데요? 지독한 술 냄새.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마신 거야? 배 안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나?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말해봐. 다짜고짜 그런 걸 물어봐도 기억날 리가 없잖아요. 그것보다 약간만 뒤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 곤란한 표정으로 말해봤지만 그녀는 전혀 듣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까우면 얼굴이 맞닿을 것 같다. 목 움직여봐. 옳지, 팔도. 어깨 한번 돌려보자. 도대체 왜 이런 걸 시키시는 건데요? 일단 한번 해봐. 어느새 그녀에게는 기이한 카리스마가 흐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만취에 늘어져 있던 사람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요? 목, 팔, 어깨. 나는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녀가 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인다. 시킨 대로 동작을 모두 끝내자 릴파의 눈빛이 바뀌었다. 진짜 사람인가? 아닌데. 수색할 때 남은 사람 없는 거 확인했는데. 객실을 몇 개 빠뜨렸나? 하지만 그것도 하긴 내가 뭐 제대로 하는 게 하나라도 있겠어. 뭐 묘하게 체념한 듯한 목소리. 혼자 중얼거리던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하나만 더 확인해볼게. 올해가 몇 년이야? 2022년이요. 초음파 쏘는 동물 하나만 얘기해봐봐. 돌고래? 박쥐? 그럼 25 곱하기 28은? 700. 하나만 확인한다면서요. 아 진짠가 보네. 갈 때까지 가버렸구나 나. 약도 잃어버렸고 생존자도 제대로 확인 안 했고. 제멋대로 한숨을 쉬는 릴파. 짙은 술의 냄새가 공기 중에 흐른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서는 와인을 들이키려다가 뭔가 결심한 표정으로 병을 내려놓았다. 그래 릴파. 다 끝난 건 아니잖아? 이젠 살아있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물론 내게는 여전히 당황스러운 일의 영속일 뿐이다. 이 사람은 아까부터 왜 자기하고만 얘기하는 거지? 죄송한데 영문 모를 소리만 하지 말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전 아직 그쪽 이름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요. 아, 그녀는 또 대답 대신 휘청거리면서 벽을 짚는다. 흐리멍텅한 눈빛과 자기 말만 하는 태도. 정말 어지간히 취했다. 언제쯤 정신을 차리려나 가면서 가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또 이러네. 뭐야? 일파의 눈꺼풀이 스르르 감기더니 그녀가 털썩 주저앉아 버린다.
기절한 건가? 아니 조용해진 구역에 릴파의 숨소리만 뒤치적으로 들린다. 설마 지금 자는 거야? 식기를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들기라도 한 걸까? 혼자 말하고 혼자 잠들고 진짜 가지가지한다. 잠깐 다시 생각해보자. 이건 기회인지도 모른다. 말레키아스의 규칙이 사실이라면 이외에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는 건 나와 6의 후보가 전부겠지? 즉 이 사람도 후보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아까부터 계속 걸리는 부분도 있고 첫날 본 릴파는 반려동물 구역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 그런데 그런 직원이 보통 방탄복을 입던가? 이 사람 릴파가 맞기는 한 건가? 정신을 잃은 릴파를 천천히 살펴보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방탄복에 큼지막히 적혀있는 귀여워 700이다. 1년 번호일까? 게다가 옆구리에 꽂은 건 이게 권총 꽂는 곳이잖아. 무방비하게 잠든 릴파의 옆구리 쪽 살짝 튀어나온 홀스터가 있다. 벽면으로 봤을 땐 잘 안 보이는 각도지만 확실하다. 방탄복과 총, 옷에 단정하게 매달린 이 밀리터리 파우치들. 아무리 봐도 악어 징상과 맞서던 여객 승무원의 느낌이 아니다. 조금 더 살펴보자. 뭔가 그녀가 진짜 릴파인지 아닌지 알아낼 단서가 있을 텐데. 야 갑자기 눈 뜨는 거 아니야? 어디 이건가? 찾았다.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사원증이다. 땅에 뒤집어져 있는 탓에 멀리서 확인할 순 없다. 나는 결론을 질러 잠든 릴파를 확인하고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간 뒤 살며시 사원증을 붙잡아서 뒤집는다. 확실히 애견티 릴파라고 적혀있다. 얼굴은 본인 얼굴인가? 인상이 약간 다른 것 같... 뭐해? 으아! 싸늘한 목소리가 내 귀를 파고든다. 씨발 조졌다. 뭐 하냐고. 괜찮으신가 해서 잠깐 보고 있었어요. 예. 갑자기 릴파 씨가 쓰러져서 걱정되기도 했고. 아, 나 또 쓰러진 거야? 미안해. 릴파가 이마에 손을 짚는다. 그녀는 아직도 치기가 가시지 않았는지 인상을 잔뜩 쓰고 있다. 아까 이름을 물어봤었지? 난 릴파라고 해. 너는? 찬들입니다. 릴파 씨는 여기서 뭐 하고 있었던 건가요? 미안, 내게 알려줄 수 없어. 드디어 말이 통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그녀는 대화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곁눈질로 손목 시계를 보자 시간이 제법 지나버렸다.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지. 어차피 하루 전부를 여기는 릴파에게 투자할 순 없다. 뭐라도 유의미한 정보를 뽑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조선 반본이라도 알아둘까? 아무튼 생존자를 만나서 반갑네요. 릴파 씨도 위층 객실에 묵고 계신 거죠? 아니, 일단은 여기에서 지내고 있어. 네? 여기 하루 종일 계실 건 아니잖아요. 그럴지도? 도대체 왜? 이런 공간에 있을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 어차피 다른 걸 할 이유도 없어져 버렸는걸? 가봐, 난 계속 여기 있으려고. 릴파는 우울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더니 푹 고개를 떨군다. 뭐라고 반응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일단 시간에 더 투자하는 건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날까? 뭔가 이렇게 뭔가 그렇네.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한번 문의 지도를 뚫어져라 응시한다. 낭비할 시간이 없어. 하루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한 군데 정도는 더 둘러볼 수 있겠다. 관통? 또 어디로 가냐? 아이씨 또 어디로 가냐? 야 또 어디로 가냐? 도서관? 뭔가 도서관에 뭔가 자료들 많을 것 같지 않아? 근데 가기가 싫다 진짜. 도서관 가자 일단. 아이씨. 어휴. 이것도 뭐야? 박쥐? 박쥐 인형. 잎사귀를 닮은 편지지가 매달려 있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행복해요. 이 인형 어딘가에 쓸모있지 않을까? 이것도 뭐라?
갈기갈기 찢어진 종이다. 계산하는 도형이 그려져 있다. 말레키아스를 담은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그냥 노이로제인가? 책에 온통 따기비가 가득하다. 열어봐야 하려나? 책 사이에 무언가 꽂혀있다. 뱀파이어 추적일지 1권의 초기를 얻었다. 미친. 일지 3. 찐득거리는 잉크가 손가락에 묻는다. 그래도 안에 정보가 있네. 다행이다. 챙기자. 낡은 항해일지 3장을 손에 얻었다.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속성이다.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 같다. 착각이겠지? 씨발 나 지켜보고 있니? 촉수와 눈이 그려진 섬뜩한 마법진이다. 배 어디를 가나 말레키아스의 시선이 느껴진다. 자물쇠가 걸려서 열리지 않는다. 아무 숫자라도 돌려볼까? 운이 좋다. 안에서 가져갈 만한 것을 찾았다. 계기추적 5권을 손에 얻었다. 텅 비어있다. 허탕이다. 상자를 뒤집자 채점이가 떨어진다. 아쉽게도 쓸만한 건 없었다. 이건 알아볼 수가 없다.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어. 여기서 찾아볼 만한 것들은 전부 찾은 것 같다. 이만 돌아가자. 일단은 지금 보면은 제이드가 가장 먼저 발견했다. 그것은 나무에 대롱대롱 걸려 있었는데 얼굴이 완전히 관통되어 도무지 알아볼 방법이 없었다. 피가 전부 빨렸는지 피부는 몹시 찬박했다. 확실했다. 저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 계속할 수 있었던 건 크리스의 공이었다. 미친. 근데 피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 방으로 돌아와 생각을 정리한다. 아리송한 느낌. 솔직히 아직까지는 감도 오지도 않는다. 그래 6명을 다 만나본 것도 아니니까. 한 명이라도 더 만나자. 그럼 다음에 만날 사람은 누구로 할까? 와. 일단은 지금 한 1시간 30분 정도 했는데 한 명만 더 만나보고 예. 한 명만 더 만나보고 방송을 일단 종료를 할게요. 다음에 더 이어서 하는 걸로. 예. 왜 그러냐면은 원신 1캐를 못 원신해야 돼서. 이번에는 누구를 만날까? 처음에 추천받았던 고세곤님을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아닌가? 기다려봐. 어? 그 고세곤님 또 그거 또 얻었으니까 만나러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첫째 날 오고 가며 들었던 승무원들의 대화 속에서 등장하던 이름이 있다. 고세곤 성장님이 또 이상한 거 하나 본데? 에휴, 하루 이틀이냐? 성장 고세구. 이름만 봐서는 경력을 42년쯤 쌓은 장인 같은데 그렇다면 고세고는 어디에 있을까? 선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당장 떠오르는 장소는 두 곳이다. 집무실인 함교 혹은 배의 심장인 기관실. 그럼 어디부터 가보는 게 좋지? 지금 가장 급한 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본다. 아까부터 생각한 건데 입에 전혀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 넘실거리는 파도를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을 뿐. 누군가 고의로 배를 멈춰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배가 정지해 있는 이유는 시중팔고 엔진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선배의 선장이 그런 사실을 모를 리는 없을 테니 선장이라면 어떻게든 기관실로가 엔진 상태를 파악하고 싶을 것이다. 좋아. 잠시 마연서리던 나는 기관실로 방일검으로 옮겼다. 아우씨. 아이씨 소리 진짜. 이 지긋지긋한 곳에 또 오게 될 줄이야. 허탈한 웃음과 함께 기관실의 문을 여니 익숙한 공기가 나를 반긴다. 기름 쩐내와 후끈한 열기,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파이프들. 전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일까 해군 같구나.
이 배의 기관실은 처음 오는 곳일 텐데 낯서지만은 않는 느낌이다. 여기서 사람 찾기 힘든데. 얼굴에 살짝 찌푸린 채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본다. 큰 배의 기관실은 넓다. 대형 성박의 엔진이라면 웬만한 건물의 2, 3층만한 크기? 이곳에 대형 보일러 같은 온갖 기기들이 함께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 넓은 건 물론이고 작정하고 숨으려면 숨을 곳이 많은 구조다. 둘러보는데 꽤 시간을 잡아먹을지도 모르겠어. 바로 보이는 탁 트인 중앙 공간에 거대한 메인 엔진의 일부분이 눈에 띈다. 일단은 옆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 보자. 씨, 내려가지 마. 뭐 몇 걸음이나 계단을 내려왔을까? 나는 걸음을 멈추고 메인 엔진 상부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응? 저건 눈썹을 찌푸리고 눈을 가늘게 떠본다. 어? 엔진 옆에 웬 여자애가 있다. 그것도 상당히 수상한. 제멋대로 삐져나온 하얀 머리카락, 어울리지도 않는 커다란 체복. 한 손에 렌치를 그러진 채 거대한 엔진에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다. 뭐지? 승객인가? 뭔가 좀 다른 것 같은데? 난 천천히 조심스럽게 소녀에게 다가갔다. 내가 소녀의 바로 옆에 설 때까지도 똘망똘망한 두 눈은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오로지 엔진만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침을 꾹꾹 삼키고 고개를 돌리지 않은 소녀를 향해 입을 열었다. 저기요. 저기요? 대답이 없다. 설마 안 들렸나? 이봐요! 응? 어? 넌 뭔데요?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하자 그제서야 소녀가 나를 돌아본다. 맑은 하늘처럼 푸른 눈동자에는 묘한 빛이 어려있다. 처음부터 이게 무슨... 그럼 넌 뭔데요? 제가 먼저 물어봤는데요. 아니 제가 먼저 말을 걸었... 으찌라고요. 어처구니 없는 대답에 말을 잃고 소녀를 노려본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이내 자신의 가슴께를 가리켜 보았다. 저는 고세구인데요. 여기 안 보이시나요? 선장 고세구! 엉겁결에 손가락 끝을 따라가 보자 명찰 하나가 보란듯이 달랑거리고 있다. 성장 고세구. 이 애가 고세구라고? 아?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선장으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 맞긴 해.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내가 당황해 멍청하게 서있자 고세구는 관심 없다는데 다시 엔진으로 고개를 돌렸다. 오 18? 깜짝 놀란 나는 재빨리 고세구를 붙잡았다. 응? 뭡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배 고치는데요? 배를 고치는 중이라고요? 미간을 찌푸린 채 당당한 표정의 소녀를 내려다본다. 현역 시절에는 대형함 기관실 엔진을 만지던 나다. 내가 전문적으로 정비에 대해 배운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성자님의 하는 행동이 글러먹었다는 것 정도는 알겠다.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잠깐 비켜보십시오. 오, 답답해진 나는 고세구의 손에서 무작정 렌치를 뺏어들었다. 아이고 참. 당장 급한 부분 몇 개를 건드리자 엔진에서 제법 그럴듯한 소리가 난다. 응급처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다. 일단은 된 것 같네요. 아씨. 아직 손볼 곳이 엄청 많아 보이지만요.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확실해지겠지만 엔진 상태는 처참해 보인다. 아씨. 적어도 내가 잠깐 이렇게 본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는 절대 아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부담스러운 눈동자에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선다. 하지만 물러서는 만큼 바짝 다가오는 고세구. 뭡니까? 좀 치시네요. 당신 이거 수리할 줄 아는 거죠? 오늘부터 저랑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저는 군대에서 몇 번 만져본 게 전부지 고칠 수 있을지는 몰라요. 상관없습니다.
상장의 명령 데스. 기대감을 품고 있는 눈동자는 내게서 떨어질 줄은 모른다. 젠장 망했구만. 아무래도 이 어린 선장님에게 내 의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다. 싫으면 마시던가요. 어차피 새 곳당 혼자서도 엔진 정도는 금방 고칩니다. 잠시 답을 망설이고 있자 이번에는 또 미련 없다는 듯이 고개를 돌린다.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다시 엔진을 만지작거리는 코세고 그 제멋대로인 모습에 어처구니 없다는 얼굴을 바라봐도 그럴듯한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항의일지도 봐야 되는데 튕겨져 나온 나사 하나가 요란스레 바닥을 나대군다. 오히려 더 망가뜨리는 건 아닐지 불안한데. 아니 잠깐, 엔진에 달라붙어 있는 목적이 수리가 아니라 반대로 망가뜨리려는 것이라면? 순간적으로 오싹한 감각에 스며든다. 씨, 무시무시한 게이 영상이 소녀 뒤로 겹쳐 보이는 듯했다. 진짜 나를 집어 삼키려 드는 참백한 손이. 이봐요. 왜 그러고 계시습니까? 신경 쓰이는데 도와줄 거 아니면 이만 가주시죠. 계열 바다처럼 맑은 목소리 어떻게 되지? 정신을 차려보니 또랑또랑한 청색 눈동자가 내 얼굴을 물끄러미 달아보고 있다. 손에 렌치를 든 채로, 아니 곱다는 것처럼. 그에 나도 모르게 시선을 돌리다 손목에 찬 시기가 눈에 들어왔다. 벌써 이렇게 지났나? 놀란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이내 납득했다. 군 시설에도 작업을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곤 했으니까. 여기 너무 오래 있었다. 지금은 고세고의 존재를 한기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물러나자. 안 가세요? 붙잡지는 않는 건가요? 방금 막 붙잡을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네, 진짜로 괜찮은데요. 가볍게 대답하는 목소리는 정말로 아무런 아쉬움도 깃들어 있지 않는 것 같다. 짧은 대답을 마지막으로 다시 엔진을 향해 고개를 돌린다. 그럼 전 갑니다. 작별 인사 겸 건넨 한마디에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기관시 문 손잡이를 돌려 바크에 나설 때까지. 고세고는 그대로 엔진을 노려보고 있을 뿐이었다. 기관실의 문을 닫고 나오며 생각한다. 선장 고세구. 당신 이거 수리할 줄 아는 거죠? 엔진 수리를 한다면서 이상한 곡만 짚던 어린 선장. 처음에는 일부러 엔진을 망가뜨리려는 게 아닐까 순간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되짚어보자면 괴이가 내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제대로 수리해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모를까. 애초에 저렇게 젊은 나이로 선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것 사실 자체가 특이하다. 만일 괴이라면 더 그럴듯한 설정을 짜서 가져왔겠지. 그렇다면 고세고는 인간인 걸까? 역시 확신은 되지 않는다. 당장으로서는 판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좀 더 만나보는 수밖에. 밤이다. 이 이상 뭔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어울리게? 해가 진 크루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일이다. 그래도 뭘 할지는 대강 정한 기분이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후보자를 만나고 노트가 알려주는 살인 현장을 조사하고 배를 탐색해 단서를 모른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종합해서 선택해야겠지. 실수는 용납되지 않아. 기회는 한 번. 끝에 가서 후회해봐야 된다. 아씨, 졸려 죽겠다. 내가 졸립다. 야, 내가 졸립다. 심란해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잠을 청한다. 푹 잠들고 컨디션을 회복하자. 내일부터는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전에 따하! 이거 좀 보자. 일지를 안 봤다. 낡은 항해일지 3장. 6시 배에 무언가가 부딪혀 일어났다. 또 버려진 고기잡이 배다. 오싹하다. 물 비린내가 진동을 한다. 해경에게 배를 인계했다. 나이 많은 해경이 배전에 작은 손누가 아예 함께 뭐 고등어 해였다. 물 비린내? 물 비린내? 수살기, 손자국. 일단 여기 뭐 탄냄새라고만 돼. 둘 다 탄냄새여가지고 여기는 일단은 뭐가 없네. 사건이 관련된 게 없네.
저장이 될까? 여기 저장이 된 걸까요? 저장이 된 걸까? 모르겠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이제 내일이 토요일인가? 아, 금요일이구나. 내일은 아마 제가 아마 갤비지 이 친구랑 놀다가 놀 것 같아가지고 내일 언제 킬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키게 된다면 이거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그리고 덮어는 버려졌지. 전봐. 아, 아.